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의 해설과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뚝 멈추는 순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딱 울릴 때 투자자들의 마음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데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한마디가 나오죠. 08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은 진짜 심장이. 와, 이 말 한마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공포와 충격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을 보니까 시장의 급락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구나 하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자, 그럼 이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던 이야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어떻게 투자자들 사이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들의 대화를 한번 직접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와,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코스피 역사 속에서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동됐는지를 한눈에 쫙 보여주는 자료죠. 이 자료가 커뮤니티에 공유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투자자들의 온갖 경험과 감정이 담긴 댓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재밌는 통계네요. 이왕 하는 거 올해 신기록 한번 쓰면 좋겠네요. 캑캑. 마치 롤러코스터의 가장 아찔한 구간을 즐기는 사람처럼 이 시장의 거대한 변동성 자체를 오히려 기회로 보려는 어떤 대담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바로 찬물을 끼얹는 아주 신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동폭이 커지면 보통 개미가 발려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현실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누군가에겐 짜릿한 기회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한테는 그야말로 공포와 손실의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이렇게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만드는 시장의 이 정지 신호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이드카가 뭐고 서킷 브레이커가 뭐였지? 좀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사이드카입니다. 이건 뭐랄까 고속도로의 과속 방지턱 같은 거예요. 선물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막 달릴 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걸 딱 5분 동안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그램 매매만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엄청난 물량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의 쏠림을 확 과속시킬 수 있으니까 그 과속의 주범만 잠시 갓길에 세우는 일종의 속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과속 방지턱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달리는 차에 비상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식시장 전체가 막 곤두박질 칠 때 아예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시장의 패닉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걸 강제로 진정시키기 위한 뭐랄까 최후의 수단, 극약 처방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만 딱 5분간 멈추는 거고요. 조건은 선물 가격이 5% 이상 움직일 때, 시장에 주는 신호는 좀 위험한데 하는 경고 수준입니다.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요, 시장 전체를 멈추고요. 코스피 지수가 8%, 15%, 심지어 20% 떨어질 때마다 단계적으로 발동됩니다. 멈추는 시간도 20분, 심하면 아예 그날 장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명백한 패닉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 딱딱한 개념들이 실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숫자로만 기록된 역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눈물의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26번.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2008년 딱 한 해 동안 발동된 사이드카 횟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그 커뮤니티 사진에서 유독 2008년 칸만 막 빽빽하게 차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시장을 얼마나 거세게 흔들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묵직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에요. 바로 2020년 팬데믹 때 한 투자자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코로나 빚 맞아서 반토막 나고 나니 우울증 올 것 같았어요. 정말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그냥 차트로만 보던 그 시장의 충격이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건 그냥 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울렸다는 건 그만큼 정말 거대한 사건이 우리 시장을 덮쳤다는 뜻이죠. 여기 목록에 있는 2026년은 아마 미래에 올 수 있는 잠재적 위기를 예시로 든 것 같고요. 이처럼 서킷 브레이커는 세계 경제 위기와 그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살아는 워렌 버핏의 격언을 떠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을 떠올리죠. 커뮤니티의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양쪽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기회라고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가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낸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역발상 투자의 관점이죠. 반면에 위기라고 보는 쪽은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변동성 개가추 일어난다는 건데요. 주식 있는 사람들한텐 퍽이나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미 주식을 한가득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 전문가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경고하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사이드카 올렸다고 아싸 이제 바닥이다 하고 성급하게 뛰어드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서킷 브레이커를 내 인생 마지막 매수 기회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신호들은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무슨 보증수표가 절대 아니고요. 잠시 숨 좀 고르라는 경고등일 뿐이라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포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감정은 좀 내려놓고 시스템적으로 공포에 맞서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신호인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을 때입니다. 1단계, 일단 멈추세요. 와, 싸게 살 기회다. 이 생각, 잠시만 접어두는 겁니다. 2단계, 관찰하세요. 시장이 이 패닉에서 좀 벗어나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시도하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 확인하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수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단기 반등을 노리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위기 신호입니다. 대응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첫째, 매수를 자제하세요. 이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이런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요, 현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게 안전해요. 셋째, 시야를 넓혀서 훑어보세요. 이건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아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보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줄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시장의 정지 신호는 매수, 바이 신호가 아니라 생각, 탱크 신호다. 시장이 우리에게 잠시 멈출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시간 동안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뽐뿌 증권 포럼의 한 게시글에서 시작된 투자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컨텐츠는 커뮤니티에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비평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